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G20, APEC, 그야말로 이제 대한민국이 외교 무대에서 해외 정상들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무대죠, 거기가. 자, 그런데 좌파들이 갑자기 윤석열 또다시 대형 사고 쳤다라면서 엄청나게 많은 어떤 썸네일이 지금 유튜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마구 푸나르고 그러던데요. 저는 뭔가 이게 터졌나 싶었습니다. 근데 들어가 보니까 내용이 이거더군요. 이거. 요리조리 피하다 결국 몸싸움, 대통령까지 뜯어말린 황당 소동, 한국일보. 이거는 거는 이제 제도권 미디어가 하니까 조금 이렇게 좀 부드럽게 썸네일을 뽑았지. 저들 좌빨들이 이제 뽑은 거 보면요. 그야말로 끝났다. 초대형 사고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면서 국제 무대에서 마치 개망신 뜬 것처럼 그렇게 지금 떠들고 있거든요. 봐라 말이야. 윤석열은 준비 안 된 대통령이야. 형편없어. 쓰레기야. 이러면서 그냥 비난을 하던데, 저는 이 이제 관련 내용을 어제 새벽 무렵에 스마트폰 X에 그게 뜨더라고요. X에. 좌파들이 그걸 갖고 이제 막 이렇게 돌리는 거지. 저한테도 그게 오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보니까,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외교 무대에서 큰 결례를 저질렀나? 아니면 큰 실수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완전히 그냥, 사기 공작이더라고요. 이들은 극도로 과장하는 선동이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뒤에서 수행은 몸싸움, G20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노컷 뉴스입니다. 제지에도 통과, 그러니까 여기 이제 통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입장하던 각국 정상들이 입장하던 상황인데, 다른 사람들은 수행 비서관 한 명하고 딱 이렇게 두 명 이렇게 입장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 통역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 뒤에서 따라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줄을 바꾸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이제 경호원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제지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계속해서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을 이렇게 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무슨 괴한 취급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제 해프닝이 이제 벌어졌는데, 윤 대통령도 그래서 가다 말고 뒤돌았었죠. 이것은 마치 과거에 시진핑이가 해외 정상들 모임에 입장하다가 거기 따라 들어가려고 하던 수행원 한 명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도 이제 개인 비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지당했잖아요. 차단당했잖아요. 그래서 뒤돌아보는 상황 기억하시죠? 그것과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 이들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전에 합의된 그런 것과 좀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이제 통역관을 이렇게 제지합니다. 그래서 무슨 큰 소동이 일어난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이제 그걸 갖고 저들이 그냥 막 끝났다, 난리 났다, 뭐 초대형 사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극도로 과장을 했던 겁니다. 진짜. 근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건 왜 그런가 하면은 대통령실에서 그날 다른 나라 이제 정상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상회담을 하게 되어 있었다고. 그래서 당연히 통역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통역을 대동한 겁니다. MBC 뉴스 G20 행사장에서 수행은 실랑이가 있었다. 대통령실 브라질에서 착오를 일으켰다. 그 내용을 전달했는데 브라질 측에서요, 그것을 충분히 현장 경호원들이 숙지를 못하게 했다. 그거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정보 전달이 잘못된 거죠. 이건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브라질 측의 실수입니다. 브라질 측에 차량에서 내린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장으로 입장한다. 갑자기 이제 같이 걷던 수행원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자 행사장 보안 요원들이 이를 막았으면서 소동이 벌어졌다.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런 거죠. B표라고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입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표가 있는데요. B표를 보여주며 앞으로 가려던 수행원은 보안 요원들이 제지하는데도 계속 지나가려 해 실랑이가 벌어졌고, 놀란 윤 대통령과 외교부 의전장이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런 겁니다. 자, 이 같은 상황에 대해요, 우리 대통령실은 G20 정상회의 세션 직전에 한국과 남아공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통역이 필요하겠죠. 우리 측 통역 요원을 대동하기로 되어 있었다, 원래. 그러나 이를 실무적으로 전달받지 못한 브라질
즉 경호원의 착오로 발생한 일이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해명해 주면 될 일인데 우리 언론도 좀 악취미가 있죠. 이것을 마치 큰 어떤 외교적으로 쪽팔린 어떤 창피한 상황을 일으킨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한 측면도 있고, 좌파들은 때는 이때다 걸렸다 라면서 그냥 극도로 과장해가지고 윤석열, 저들은 윤석열이라고 부르지도 않죠. 그야말로 이제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어떤 비난 가까운 그런 욕설 가까운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주로 경경 그러다가 요즘 경이라는 단어보다도 뭐 여러 가지로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대면서 마구 비난을 했던 거죠. 대형 사고, 초대형 사고, 망했다. 한국 국격 땅이 떨어졌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선동을 했습니다. 자, 대통령실은 어쨌거나 현장에서 브라질 연락관이 상황을 설명해 우리 측 통역 요원이 대통령과 함께 정상적으로 입장을 했다. 브라질 경호원의 착오로 우리 요원 입장이 일시적으로 제지된 데 대해 브라질 측이 그리고 브라질 연락관이 사과를 해왔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을 저들은 절대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요거 그 까심이죠. 까심 하나를 갖고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뻥튀기 시키는 건데요. 전말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에 또 휘둘린 사람이 또 얼마나 될까요? 저런 뉴스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대통령의 이미지를 그냥 깎아내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이슈에는 시작과 끝이 있거든요. 그 전체를 다 봐야 되고 어느 하나만 이렇게 툭툭 집어가지고 그것만 극단적으로 왜곡 과장시키는 것, 저게 바로 대한민국 좌파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죠. 정말 그야말로 괴벨스가 울고 갈 인간들입니다. 괴벨스가 울고 간다니까요. 선동은 한 줄로 된다. 거짓말은 한 줄로 되지만 그것을 해명하자면은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한 줄이 아니고 한 권의 책 정도로 많은 어떤 노력이 필요하죠. 또 그리고 그것이 아예 없던 일로 잘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선동을 잡는 데 있어서는 초기에 바로 진압을 해야 됩니다. 초기. 선동이 퍼져나가 가지고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시기 되면은 나중에는 그게 거짓인데도 삼인성호처럼 진짜처럼 되어버린다고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한두 번 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우파도 화력이 만만치 않잖아요. 바로바로 이런 것은 저격을 하면서 정상화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